안녕하세요. 친절한 성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삽입 슬라이드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데이터를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어서 우리 활용이나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점수도 80점이라 이 표 슬라이드를 제대로 안 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 분들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네 번째 슬라이드인 표삽입 슬라이드는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반복 학습하셔가지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 저랑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슬라이드 4, 표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요. 80점짜리.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네 번째 슬라이드는 실수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만드시는 게 목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내용 하기 전에 제목부터 하시는데,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를 클릭을 하시고요. 제목을 쓰실 때도 2점 이렇게 숫자 입력한 다음에 한 칸을 반드시 띄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 칸 자체에 띄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감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현황까지 이제 제목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다가 가장 중심이 되는 표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표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삽입에 표 해도 되지만 직관적으로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표 삽입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 삽입을 클릭을 하시면은 열 개수와 행 개수를 물어보는데 열은 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칸이니 그게 열이고 행은 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로가 칸이고요. 가로가 줄이에요. 그쵸? 그래서 세로, 칸, 열, 니꼬로 쌤쌤이에요. 같은 말인데 자, 교재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는요. 2열, 2열 4행이 되겠습니다. 2열 4행. 그래서 고칠 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2,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4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옆에 조절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자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해도 되고요. 어찌됐든 열은 세로 행은 가로 해가지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표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표의 크기를 먼저 조절하시려면 가운데 아래쪽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아래까지 늘리는데요. 생각보다 길게 늘리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1, 2, 3 주식회사 로고 바로 위까지 이렇게 늘려주세요. 아래로. 그리고 위쪽에 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쪽에 조절점을 아래로 약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약간만 내려주세요. 적당히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도 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왼쪽 중간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약간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만 줄여야지 많이 줄이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 표서식, 표 스타일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먼저 하고 표 스타일 줘도 되고요. 자, 이 표 스타일을 먼저 해주고, 자, 정렬까지 다 해주고, 입력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자, 한번, 야, 이 책대로 하자면 입력부터 하라 그랬으니까 입력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미리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입력을, 자, 요렇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저기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입력을 요렇게 하시고 입력하실 때 첫 번째 칸 입력하시고 마우스로 옮기지 마시고 키보드 아래 방향 키 입력하고 또 이렇게 아래 방향 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때도 이제 실제 시험지는 크니까 이렇게 쉼표 다음에 띄어쓰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띄어야 돼요. 이렇게 다 띄어야 돼. 안 띄면은 그것 또한 미세한 감점이 들어가니까 띄세요. 이왕 입력하는 거 정확하게 이렇게 띄어가지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표에 대한 서식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글꼴이라든가 이런 거 주고 싶으면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에 있는 내용이랑 표 자체도 선택이 되는 거니까 입력했다고 하면 그 여기서 깜빡거리거든요. 깜빡거리면 내가 이 글꼴을 바꿔도 안 바뀌어요.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은 테두리를 클릭하는 게 선택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테이블 디자인 들어가시면 뾰루지가 나오는데 테이블 디자인에 뾰루지를 누르셔 가지고요. 자, 이게 바로 표 스타일이에요. 표 스타일. 자, 표 스타일 뾰루지 누르셔 가지고요. 자,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거부터 보시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1, 테마 스타일 1 강조 2, 강조 3, 강조 4, 강조 5. 그래서 5 아니면 6. 주로 요 둘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첫 번째 줄 다섯 번째 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 모양대로 서식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들 까먹기 전에 반드시 체크 해줘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을 해제를 해야 이 문제에서 제시된 표의 색깔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글머리행, 줄무늬행을 반드시 체크를 해제해야 이렇게 무난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표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 스타일을 주고 나서 머리글행하고 줄무늬행하고 체크를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는 건 자주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에 들어가셔서 도둠 18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도둠 엔터 홈에 들어가서 도둠 그 다음에 18은 기본이고요. 가운데 정렬은 이제 이거 가운데 정렬인데 요것만 하면 요것만 하면요. 가로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하면 여기에는 가운데가 맞는데 위아래에 가운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쯤에 오려면은 자, 바로 옆에 가서 위에 올라가면 아, 세로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세로 가운데에서 중간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누르고 요거 한번 누르고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가운데로 요렇게 누르시면은 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표가 40점이니까요. 요렇게 완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표를
합쳐야 될 경우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표를 합쳐야 될 경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세를 합치는 게 나왔어. 시험 문제에. 잘은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자 이렇게 두 개를 드래그하고 두 개를 드래그하고 우리 한글에서는 M 누르면 머지, 병합, 합쳐지는데 이게 MS사에서 나온 거는 직관적인 걸 좋아하고 단축키를 싫어하기 때문에 레이아웃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셀병합을 하셔야 돼요. 단축키가 없어. 셀병합은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셀병합에 있다. 레이아웃에 셀병합에 있다. 그리고 이거 두 개가 합쳐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합친 게 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레이아웃에 셀병합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지금은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위쪽에 팔각형 도형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도형이니까 삽입해야 되겠죠?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기본 도형에 들어가면요. 기본 도형에 들어가면 이 글상자, 텍스트 상자부터 타원, 삼각형, 사각형, 자, 사각형까지 이렇게 있고요.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이 있으니까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하고 사각형 중에 요 9개 중에 시험 문제가 이게 골고루 이렇게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을 눈에 크게 뜨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팔각형이니까요. 기본 도형 첫 번째 줄에 마지막 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그릴 때 이제 대충 막연하게 그리는 것보다 기준을 정해서 그리면 자, 한 방에 그릴 수 있으니까요. 요 왼쪽 상단의 모서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릴 때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여기다 대고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저처럼 요렇게 약,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클릭을 해서 아래로 내리면 되는데 또 내리면 손이 빨라지니까 요 표하고 겹쳐질 수가 있으니까 미세하게 조절하시려면 키보드에 방향키 있어요. 아래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로 이렇게 몇 번 누르면 미세하게 내려가.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려 주시고요. 그려 주시고 여기에 자, 여기에 자, 사각형이 하나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삽입에 도형 들어가서 사각형 중에 요 마름모 요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얘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줘야 돼. 여기 요 모서리까지. 그래서 왼쪽 하단 모서리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여기에서 오른쪽 상단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색깔 도형 채우기 들어가서 적당한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다 검정이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바꿔주시고 자, 이제 그 글씨를 쓰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홈 들어가서 세팅을 하고 글씨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돛 자, 자, 여기다가 돛음이라고 하시고 자, 그리고 검정색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회사라고 하면 글꼴하고 정렬하고 검정색하고 다 바뀐 거예요. 이 상태로 복사를 하시면 돼요. 여기 윤곽선은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윤곽선 색깔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올리시고, 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시고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글자 바꿀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살짝 해주신 다음에 제품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에 도형 두 개 완성을 했고요. 이제 좌측에 그라데이션 들어간 도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좌측의 도형은요, 사각형,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 들어가셔가지고 도형 들어가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인데요. 세 번째 도형이 되겠어요. 사각형의 세 번째 도형. 그래서 세 번째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여기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대고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잘린 부분이 왼쪽에 가 있으니까 좌우 대칭하면 되겠구나. 어디서 하냐면은 회전에서 좌우 대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에서 좌우 대칭은 엄청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외워두라 그랬어요. 회전의 좌우 대칭. 자, 그래서 회전의 좌우 대칭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색깔이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래. 그래서 도형 채우기 들어가셔야 돼요. 그라데이션도 채우기니까. 그래서 도형 채우기 들어가시면 그림으로 채울 거냐, 그라데이션 질감으로 채울 거냐 물어보는데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은요, 자, 여기 이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이제 말이 자꾸 나오겠죠? 왼쪽 위, 오른쪽 아래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자, 짧은 거, 선형 아래쪽이 얘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에 요거를 요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안에다가 글씨를 쓰기 전에 글씨도 세팅하면 좋죠. 그래서 홈에 들어가서 얘도 도둠 18 검정색. 네, 이렇게 하면 알아서 깜빡거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국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국내라고 입력하시고 요거 이제 복사만 하면 되겠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미세하게 약간 더 커졌잖아요. 그럼 이제 얘만 조금 줄여도 돼요. 그 정도는 감점 안 되니까요. 이렇게 줄이면 돼. 줄이시고 국외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국외, 국외라고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게 이제 요게 완성이 된 거예요. 요게 완성이 된 거고 패턴 알려드릴게요. 자, 표는 이렇게 한 줄 나올 때도 있고 두 줄 나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두 줄 나올 때는요. 두 줄 나올 때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엔터를 치고 아래쪽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엔터를 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병합한 게 있으면은 이 병합하기 전에 칸이나 그 다음에 칸이나 줄을 병합하기 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다음에 드래그 해가지고 레이아웃 들어가서 셀 병합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요즘 들어서 패턴이 두 줄 이상을 넘기지 않아요. 옛날엔 세 줄도 나오고 막 복잡하게 나왔는데 요새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두 줄이나 한 줄로 나오니까 이제 충분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있는 도형 중에 좀 내가 못 찾는 도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로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는 사각형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위에 들어가는 도형이 이상한 도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도형을 내가 못 찾겠다 싶으면 사각형이나 타원이나 이런 거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냥 빨리빨리 해서 다음 거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못 찾는 도형을 찾겠다고 시간 다 허비하고 나머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큰일 나니까 못 찾는 도형은 그냥 사각형으로 다 바꿔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부분 점수가 다 들어가니까요. 요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에서요. 머리끄랭 줄무늬행을 빼먹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 이거 해제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해제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표 슬라이드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네, 오늘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표 삽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표를 삽입할 때 상단과 좌측에 디자인까지 신경을 써서 반복 학습하시면 되는데요. 실기시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